Donald Trump says Ukraine can win back all of its territory seized by Russia. 자, 세 번째 영상입니다. Episode 3. Ukraine's territorial integrity. 자, Trump had also earlier said, 얼마 전에 이런 말도 했다는 거죠. NATO members should shoot down Russian fighter jets.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 전투기를 shoot down, 격추시켜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if they crossed into European airspace, airspace는 영공, 상공을 의미하죠. 만약에 유럽 영공으로 진입할 경우에 이 cross into라는 표현은 참고로 주로 어떤 경계선, 특히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뭐 여기서 간단하게 entered, 즉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다만 이 cross into라는 표현은 cross, 어떤 선을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국경선을 넘어간다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게 전달이 되죠. 가령 난민이 국경을 넘어왔다라고 표현하려고 그러면 Thousands of refugees crossed into the neighboring country. 자, crossed into, 수천 명의 난민이 이웃 국가로 국경을 넘어갔다라는 의미죠. 특히 cross into라는 표현은 여기서처럼 이 군사적 맥락에서 가령 군대가 진입했다, 혹은 뭐 영공이나 영해, 어떤 그 관할 수역을 침범했다, 이런 의미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적 침범, 여기서와 같은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진입 같은 그런 사태를 다룰 때 또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incursion into라는 표현입니다. 이 incursion은 가령 invasion, 우리가 아는 침략 이런 것처럼 어떤 전면적인 침공보다는 이런 그 영공 진입 사건처럼 단발적이고 국지적인 그런 도발, 진입, 침투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죠. 가령 작년에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하면서 외신에서도 이를 크게 다뤘죠. 이때 주로 사용됐던 표현이 incursion, 가령 North Korean drone incursion into Seoul airspace. 자, 북한 드론의 서울 상공 진입 침투라는 의미죠. 자, 또 다른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번 러시아 전투기의 이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을 다룬 로이터 기사 첫 문장입니다. Three Russian military jets violated NATO member Estonia's airspace. 자, violate Estonia's airspace. 에스토니아 영공을 violate, 침범했다는 의미인데 cross into 혹은 enter 같은 표현이 단순히 넘어갔다, 진입했다 정도의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이라면 이 violate는 침범했다, 침해했다라는 규범적인, 비판적인 어조가 강한 표현이죠. violate sovereignty, 주권을 침해했다. violate territorial integrity, 영토 보전을 침해한다. violate airspace, 영공을 침범하다. 이처럼 불법적인 침범행위,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해 행위를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관련 표현들도 함께 익혀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을 보시죠. 자, though he stopped short of.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stopped short of. 자, 직역하면 뭐뭐 직전에 stop, 멈췄다는 뜻인데 뭐뭐까지는 하지 않았다, 뭐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가령 India and Pakistan exchanged harsh rhetoric but stopped short of going to war. 인도와 파키스탄은 harsh rhetoric,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지만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본문에서 he stopped short of guaranteeing U.S. participation in such military operations. 자, 여기서 such military operations, 어떤 군사작전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트럼프가 얘기한 러시아 전투기가 침범했을 때 격추시키라고 했죠. 격추시키는 그런 작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격추시키라고 얘기는 했지만 U.S. participation in such military operations, 그런 격추작전에 대한
미국의 참여, participation은 guarantee, 즉 보장하는데 stop short of, 이르지 않았다 라는 의미죠. 정리하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 전투기가 유럽 상공에 진입하면 cross into, 나토와 영국들이 이를 격추해야 한다. shoot down 이라고 강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막상 그런 군사작전에 미국이 participation, 참여하겠다고까지는 stopped short of,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Trump's comments. 자, 여기서 comments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무슨 코멘트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누구의 언급, 누가 한 말 이런 거를 보통 영어에서 his comments, her comments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Trump's comments on Ukraine's territorial integrity. 자, 여기서 이 integrity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직역이 잘 안 되는 좀 번역하기 까다로운 단어죠. 이 integrity, 쉽게 말해 이렇게 나눠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꽉 잡혀있는 상태. 다시 말해 온전성 내지는 단일성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사람의 품성을 표현할 때는 어떤 흠결 없는 도덕성, 성실성 이런 걸 묘사할 때 쓰이는데 이때도 딱 1대1로 번역되는 단어는 찾기 어렵습니다. 가령 He's a man of integrity.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칭찬인데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territorial integrity는 뭘 의미할까요? 영토의 단일성, 온전성 뭐 이런 개념일 텐데 우리말로는 영토 보전이라고 번역하죠. 풀어서 얘기하면 한 국가의 영토가 침해받거나 분할되거나 이렇지 않고 하나의 단일체로 온전하게 보존되는,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국제법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유엔 헌장에서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그의 영토 보전, territorial integrity나 political independence, 즉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 즉 use of force를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 조문을 보면 shall refrain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shall 이라는 단어가 국제법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 유엔 헌장 2조 사항의 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은 이 유엔 헌장의 근간을 이루는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엔이나 EU에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루는 결의안이나 성명을 보면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즉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 내지는 commitment를 재확인한다. 이런 식의 문안이 꼭 등장하죠. 자, 이 territorial integrity, 특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표현이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 Trump's comments on Ukraine's territorial integrity,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의 원래 영토 그대로 all of Ukraine in its original form, 이 과거 영토 전체를 우크라이나가 그대로 되찾을 수 있다라는 트럼프의 comments, 언급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 같은 트럼프의 언급은 a stark departure from. 자,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마지막 중요 표현입니다. 먼저 a departure from 이라는 표현은 기존의 어떤 입장이나 방식으로부터의 변화를 표현할 때 자주 쓰입니다. 가령 This policy marks a departure from past practices. 이번 정책은 past practice, 과거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혹은 그런 관행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라는 의미죠. 여기에 stark라는 형용사가 붙었는데요. 이 stark라는 표현은 뚜렷한 또는 극명한 대조를 표현할 때 흔히 따라붙는 형용사입니다. 가령 극명한 대조라고 하면 stark contrast, 극명한 차이,
a stark difference. 따라서 여기 본문에서처럼 a stark departure from his previous position 이라고 하면 기존의 입장, 즉 previous position과는 뚜렷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확연히 입장이 달라졌다라는 의미죠. 참고로 이와 거의 비슷한 표현이 a marked departure from, marked, 즉 현저한, 뚜렷한 변화 내지는 차이라는 의미죠. 이 표현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뉘앙스로 또 자주 쓰이는 표현이 이 radical departure from 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아주 급작스러운 혹은 근본적인 radical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좀 더 드라마틱한 표현입니다. 자, a stark departure from his previous position. 여기서 previous는 이전에, 기존에 라는 형용사죠. 기존 입장, previous position. 어떤 기존 입장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his previous position that Kiev would have to make concessions to Moscow to end the war. Kiev, 즉 우크라이나 측이 이 make concessions라는 표현은 양보를 한다는 의미죠. Moscow, 즉 러시아 측에 end to end the war,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해야 한다. 자, 어떤 양보를? Including by giving up some of its land.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그런 걸 포함한 그런 양보를 우크라이나가 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존 입장이죠. 자, 그런 기존 입장에서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영토 전체를 its original form, 이 예전 형태 그대로 되찾을 수 있다. win back. 이런 입장으로 바뀐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이 stark departure from, 기존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거죠. 정리하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Ukraine's territorial integrity에 관한 트럼프의 comments, 이번 언급은 그의 기존 입장, previous position, 즉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걸 포함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에 양보, make concessions를 해야 한다는 그의 기존의 입장과는 a stark departure,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 외신에서 대서특필했죠. pro-Ukraine shift 혹은 Trump's pro-Kiev turn. 자, pro 하면 anti의 반대, 즉 지지한다는 의미죠. 우크라이나 지지로의 선회, turn. 자, 이런 문구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요. 자, 실제로 9월 초의 알래스카 정상회담 때만 해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죠. 이 푸틴 대통령은 이 평화협상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양도를 요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territorial swap, 뭐 말이 swap이지 실제로는 아까 나온 뭐 concession, giving up land 이런 표현들이 어울리죠. 이런 양보를 사실상 압박하면서 책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알래스카 회담 직후에 이 유럽 정상들이 여름 휴가도 포기하고 한꺼번에 워싱턴으로 몰려드는 이 외교사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이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알래스카 회담 이후로 이 러시아가 전혀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 평화협상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최근 들어 점점 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죠. 자, 이번 유엔 총회 계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change of stance, 결국 이 기사의 키워드죠. 이 태도 전환,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유엔 총회 계기에 어떤 얘기를 추가로 했고 또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을 복습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영어 표현들, 특히 시사영어 표현들은 단순히 우리말 의미만 1대1로 오해해서는 큰 의미가 없죠. 어떤 맥락에서 그 표현이 사용되고 이런 맥락에는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린다,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영상의 목적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예문이나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틈틈이 여기 나오는 표현들로 스스로 예문을, 문장을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사영어 브라이언이었습니다.